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LNG 벙커링 전용선 한 7,500 큐빅미터급이고요. 블루 웨일호라고요. 이게 다 건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식을 10일 날 열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 보니까 그 배가 아주 잘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기에 한국형 화물창 KC2를 탑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벙커링 이 산업이 블루 웨일호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세계 시장은 21년에 지금 그 171만 톤 수요가 있었는데 30년에는 3천만 톤으로 대략 17배 성장할 것 같다. 한국은 어떤가? 25년까지 70만 톤, 30년까지 140만 톤, 40년까지 350만 톤까지 성장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블루 오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도 성장을 전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LNG 추진 이중 연료 방식의 선박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이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오면은 선원들은 뭐 먹고 쉬고 하잖아요. 화물 내리고 싣고 해야 하고요. 그 선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료를 다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의 핵심 기능이 LNG 추진 선박의 연료에 해당하는 LNG를 다시 충전시켜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듀얼 퓨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 이중 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연료라는 게 LNG 아니면은 그 기존의 선박유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에 구체적인 LNG 벙커링 수요는 그 LNG 가격하고 선박료의 가격에 의해서,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낼 텐데, LNG 가격이 오르면 벙커링 수요는 줄어들고요. LNG 가격이 내리면은 벙커링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LNG 추진 이중 연료 방식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생 수요로서 벙커링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벙커링 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벙커링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영상들 이전부터 제가 올려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핵심 골자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그 벙커링이라는 거는 연료를 다시 채워주는 건 일종의 주유소 아닙니까? 주유 기능, 자동차의 주유 기능과 같은 건데, 아니면 충전 기능, 전기차의 충전 기능, 이런 거와 이제 유사한 개념일 텐데, 결론적으로 벙커링의 가장 좋은 실현 방법은 ship-to-ship 방식이라는 겁니다. STS 방식, 즉 LNG 충전이 필요한 대형 선박이 있는 곳에 출장 충전하는 방식이 이게 대세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배입니다. 배.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는 겁니다. 예. 이 새로 형성되는 특수 선박 시장에 지금 한국형 화물창 KC2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는 어저께 올린 영상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쭉 검색을 해봤더니 23년 1월 5일자에도 아주 중요한 영상이 있었고요. 그 이전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벙커링 서비스 업자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코가스가 100% 출자한 한국 LNG 벙커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국내 벙커링 시범 사업을 위해서 봤던 7,500 큐빅미터급 블루 웨일호를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이 배가 드디어 이제 건조가 완료돼서 5월 10일 날 앞에 사진처럼 그렇게 명명식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한국형 화물창 KC2 채택했다. 이렇게 산자부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매우 이렇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국비 한 147억 원 포함해서 총 건조비가 553억 원 들었다 하고요. 이 7,500 큐비미터 이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LNG 추진 선박
척의 2척 정도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7,500 큐빅미터, 그러니까 그 대형 탱크롤이 트럭 있잖아요. 탱크롤이 250대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저 벙커링 선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하나 있다면 이게 항만에 있는 어떤 그 벙커링 터미널로 이동을 해 가서, 그죠? 컨테이너 선이. 그래서 그게 터미널로 가면은 터미널에 있는 창고에서 그 호스 통해서 LNG 충전할 수도 있고요. 파이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령 탱크로리를 가지고 충전을 하려면은 탱크로리 125대가 줄 서서 충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웨일호가 있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있는 그곳에 블루웨일호가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대까지 다 완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게 그 블루웨일호가 큰 하자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형 벙커링선 건조하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래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조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KC2 화물창 그 성능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벙커링 시장이 성장하면서 KC2 화물창이 조기에 시장에 뿌리낼 수 있다면 이거 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한국도 가령 여러 번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KC1을 적용한 게 바로 SM 제주 LNG2라는 그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500 큐빅미터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이미 21년 5월에 그리스 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LNG 운반선 LNGC에 쉽2쉽으로 벙커링 서비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저 SM 제주 LNG2 쪽을 이용을 해서 아예 그 벙커링 하는 거를 원격에서 조정하는,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다가 요게 더 발전하면은 완전히 무인 자율 그 벙커링도 가능하도록 목표는 글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작년 9월에 제가 올린 영상, 거기에서는 그 당시 그 자료에 LNG 벙커링 설비를 가동 중인 곳이 전 세계에 그 당시 작년 9월경에 84곳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합쳐서 한 73곳으로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벙커링 선박도 계속 늘어나서 벙커링 선박도 지금은 총 전 세계에서 44척이 운영 중에 있고, 그 평균 사이즈는 한 7,200 큐빅미터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 대략 한 20척 정도 되는데, 그 평균 사이즈는 한 9,200 큐빅미터 좀 넘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벙커링 시장이 가장 큰데 지금은.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쉘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지금 18,000 큐빅미터급, 굉장히 대형이죠. 이 벙커링 선, 이름이 K 로터스인데 요거 현대미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르담 항구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쉘이 용선에서. 그래서 용선사는 쉘이고요. 발주자는 코가스하고 대한해운 합작사가 발주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주는 코가스하고 대한해운의 합작사가 선주가 되는 거고요. K 로터스 선주. 사용자는 쉘이라는 겁니다. 예, 만든 곳은 현대미포고, 이렇게 그 외에도 지금 한 18,000 큐빅미터급 쉘이 용선하려고 2척이 현재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벙커링 시장, 서비스 시장은 어떤가? 이미 글로벌 벙커링 전문 기업이 등장을 해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국의 아브니르 LNG 회사인 것 같습니다. 유럽, 말레이시아, 북미, 남미 곳곳에 아비니르 LNG 벙커선을 쫙 배치를 해놓고 벙커링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같으면은 이 아비니르 LNG 벙커선 중고를
중공의 그 벙커링 기업한테 팔아갖고요. 팔아버리고 대신 그 운영은 중공이 하는데 기술은 그 아버니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벙커링 선박 그 자체를 만드는 거, 이 선박을 만드는 거는 거의 뭐 세계 최고급인데, 요런 그 가장 좋은 그 선박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버는 거는 상당히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한국이 글로벌 LNG 추진 선박의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중공이 조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거의 뭐 독점하는 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벙커링 시장도 한국이 장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대양을 항해하는 첨단 대형 상업용 선박, 요거는 한국의 조선오사가 지금 다 만들었을 텐데, 이 배에 뱅크링 하는 것도 한국이 만든 그 뱅크링 선박으로 한국의 뱅크링 서비스 그 기업이 서비스 하겠다, 요런 생각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누군가 해버리잖아요. 예. 하여튼 이 벙커링 시장도요, 가만히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장비를 만들어 파는 분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조선사들이 최고 수준의 벙커링 전용 선박 만드는 거, 요거는 뭐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쉘이 한국이 만든 배를 가지고 쉘이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 한국은 그 선박 자체는 인공지능 갖다 붙이고 결국은 벙커링 그 자체를 자율운항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그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박은 제일 잘 만드는데, 그 다음 이제 다른 분야가 벙커링 서비스 시장 아니겠습니까? 즉 출장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분야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전문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결국 한국 시장부터 뺏기지 말고, 이걸 한국 시장을 한국 그 벙커링 기업이 장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또 이런 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 해운업 이런 거, 아니면 벙커링 산업 이런 거, 이런 분야에서 가만히 보면은 조선 분야, 배를 만드는 분야는 이 시키는 대로 이거 배는 잘 만들어내는데, 그 잘 만든 좋은 배를 이용해서 그 배 이용해서 돈 버는 일은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벙커링 선박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잘하고, 그 최고의 선박을 이용해서 글로벌 그 해양 서비스 시장에서 달러 벌어들이는 그 일도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주목해야 될 게 그 산업자원부에서 조선업 육성 방안 또 새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그 1주기 기념으로 해서. 근데 요 상당히 주목할 사실이 있어서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산자부 보도자료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 그러니까 보도자료 한 4, 5페이지 가량 됐는데 그걸 쭉 그 정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조선업이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부담이었잖아요. 골칫덩어리였잖아요. 예물단지 그런 취급받은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죽는 소리만 해대고 말이죠. 정부 보고 돈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죽겠다 이렇게 쌓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선업이. 예.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조선업이 한국의 보물단지로 이미 변한 것 같다. 예. 조선업이 효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아주 기특하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업계에게, 야, 너, 앞으로 좀 더 잘해 달라.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건 뭐냐? 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조선업 관련 데이터, 요거 저도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발표한 걸 기초로 또 정부가 발표한 것도 같이 쭉 올려뒀는데,
눈으로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그래서 수주액하고 현재 어떤 속도로 수주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주 잔량은 어떤가. 수주액에서 그러니까 건조량을 빼면은 수주 잔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조량은 뭐 따질 거고요. 건조가 돼야지 이제 수출로 잡히고 이렇게 될 텐데, 저거는 이제 한국이 아마 중소형사를 포함해서 전체 그 수주액, 수주 잔량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도 수시로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거는 조선 5사의 조선 5개 회사만 집계해서 파악을 하거나, 삼성중공업만 따로 그 제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성과지수 올라가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은 사실상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요거 더 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이 지원 지금 골자는 현재 발표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려운 것이 인력 문제하고 금융 지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조선업계 주장하기로는 금년에 한 14,000여 명 가량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1분기까지 한 5,500명 이미 공급됐다는 겁니다. 현장에. 이 중에 이제 국내 인력은 한 420명 해서 이 국내 인력은 주로 중소업체 중심으로 공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인력은 금년 안에 총 한 2,000여 명 추가로 이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해외 인력이 이제 그 의미 있는데, 해외 인력. 비자 등급이 E7급하고 그 E9급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서 E7급은 3,184명이 지금 공급이 됐고, E9급은 1,849명이 지금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은 한 5,500명 가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별도로 또 조선업 분야 특별 쿼터를 줘서 해외 인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쿼터가 지금 5,000명까지 신설이 돼 있어서 이제 계속 그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본 게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 한동훈 그 법무부가 이 이제 제일 빨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 빨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비자 심사를 이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법무부 직원을 아예 조선소가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출장 심사하도록 출장 사무소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박수 많이 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투입된 인력들 이제 이거 잘 훈련시켜서 품질 유지하면서 이제 빨리 배의 건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수주 잔량이 지금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기 시간이 뭐 3년 4년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선박 수출 증가 속도는 그렇게 빨리 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생산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을 단기에 확대하는 그 관건이 바로 인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저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금융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는 RG, 리펀드 개런티, 그러니까 RG, 원활하게 더 많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인데, RG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주 계약하면 우리가 선수금을 받지 않습니까? 뭐 10%건, 많으면 20%건, 이게 선수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계약 어떤 이유에서건 사후에 수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다면, 그러면 가령 조선사가 파산되거나 인도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발주자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수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은 조선사는 그 미리 받은 그 선수금은 채무 아닙니까? 그 돌려줘야 하잖아요. 안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게 되면 돈이 없어서, 파산하면 못 돌려주잖아. 그럴 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 그게 RG인데,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신규 RG 발급 금액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연간 69억 불에 불과했는데 21년에는 166억 불로 늘었고요. 22년에는 176억 달러로 2.5배 이상 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도 계속 이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RG 발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거. 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선박 수주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RG 발급 한도를 늘리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딱 보면은 금융기관은
하여튼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 돈 굴려서 대출 수수료 버는 것이고요. 그런데 RG를 발급을 하면은 수수료 챙길 수 있잖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이 당장 대출해 주는 거 없이 그냥 신용만 제공해주고 수수료 챙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정부로서는 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RG를 무작정 늘리지 못하도록 감독할 필요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G 발급 한도 정액시키고 취급 기간도 늘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취급 기간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지금 조선이 이제 호황 그 조짐을 보이니까 조선 저 분야에 가면은 돈 벌 수 있겠다 싶을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들도. 그러니까 은행들도 잔치상에 숟가락 얹고 싶을 테니까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호황이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 조선 요 분야의 잔치상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취급기간 늘려주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 승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보정사고 발생할 때 잘못하면 은행 직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책 요건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RG 발급 한도 늘리고 취급기간 늘리고 은행의 그 면책 요건도 만든다. 그래서 요는 돈이 조선산업에 잘 흘러 들어오도록, 그래서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핵심 골자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만 하면 되겠는가? 이것만 하면 되겠는가? 지금 그 발표자로 이렇게 그래픽 자료 보면은, 정부가 만든 그래픽 자료 보면은 해양 모바일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건 참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해양 모바일. 그러면 지금 그 땅에 돌아다니는 그 자동차,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구의 75%가 바다입니다. 바다. 해양 패권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 수단이 조선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 모바일이라는 저 말은 참 좋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기술 혁신,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지금처럼 앞으로도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앞으로의 해양 모바일의 그 기술 혁신, 중추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자율운항 이런 분야 아니겠는가? 요거는 결국,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응용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도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엄청 지금 그 돈도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안 쓰이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양 모바일 분야에서 자율운항 관련, 해양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이거 한번 도전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선박 인공지능 하는 선박 OS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공지능 자율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칩, 전용 칩을 만드는 겁니다. 전용 칩. 이게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죠. 이런 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거죠.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도 엄청나게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KC2, 요거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내용, 한국형 화물창,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KC2, 요거 빨리 시장에 정착시키는 건 매우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가스공사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공사 통해서 다양한 선박들, 여기서 이제 LNGC는 물론이고 LNG로 듀얼 추진하는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발주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프랑스의 GTT 화물창 대신에 한국의 KC2를 장착한 선박이 시장에 빨리 투입돼서 성능을 검증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 할 때 KC1 하자를 둘러싼 완전히 지루하고 소모적인 소송전 지속되는 거, 요거 이제 참고해서 그것도 예방하고요. 그거 이제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그건 연구개발비 개념으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버리고 싸움질할 시간에 캐시3, 캐시4 빨리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리딩해야 될 게 정부 역할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실천적으로는 K11을 둘러싼 이 가스공사하고 SK 해운하고 삼성중공업 간에 지금 그 소송전 완전히 소모적이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고요. 예. 하루 지나갈수록 그 변호사들이나 밥벌이 되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거. 그래서 저거 빨리 매듭짓고 KC2 성공 전략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 발표 자료를 가만히 보면 거기 국산 후판의 대략 절반을 지금 조선업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말이죠. 그런데 이 후판 가격이 매우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비싸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21년 당시에 그때 다른 거 없고요. 일시적으로 공급망 장애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 공급망 장애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시적으로 철광석 가격 폭등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후판 가격을 대략 한 2배가량 올려서 조선 5사에게 매년 대략 2조 원 추가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적자를 심화시킨 원흉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철광석 가격은 오르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은 사실상 그대로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불공정하고요, 몰상식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을 오르기 전 수준인 대략 한 3, 4년 가격으로 돌려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수입산, 특히 중공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이것이 시장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이 경제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장기적 저성장 기조가 이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장기적으로 침체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후판도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후판 수요가 증가할 그 유일한 업종이 조선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한국조선산업이 중공산 후판 사용을 늘려버린다면은 국가 전체로 대중공 무역수지 적자 더 심해지고요, 포스코 등 국내 그 후판 업계도 사실상 판로가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매우 멍청한 짓 아닙니까? 철광석 값이 내렸으니까 후판 값 내려도 제철소는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한 점도 정부가 적절하게 어떤 그 행정지도해서 빨리 조기에 조절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게 정부 할 일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벌써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지지합니다. 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섹시가 그러대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다면은, 와, 지금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 지옥 됐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보십시오. 완전 이거 마약에 쩔어서 코인 도박질이나 하다가 재산 탕진하고, 재산, 마약 쩔어서 코인 도박질 하다가 재산 탕진하면은, 탕진한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모 남국이 같은 저런 도적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섹시가. 예. 아수라 시장 도적 마기 때, 더불어 돈 봉투 때, 더불어 코인 사기 때, 지금 끝없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정말로 기적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조금 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으니까. 민주화 운동파리, 사기 잡범이죠. 페륜마기, 송트남이 프랑스로 도망가자 말자 핸드폰을 거기서 버렸다는데, 이거 저는 새빨간 거짓말로 보인다 이겁니다. 안 버렸습니다, 저거. 버릴 리가 없습니다. 핸드폰 말이죠. 자신의 분신과 같고요. 자신의 모든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법 행위 내용도 거기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주기 싫다는 그 말입니다. 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예, 찾아가 자신 있으면 찾아봐라 이런 뜻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폰은 외국 가면은 말이죠. 유심칩 바꾸면 되죠. 예? 유심칩 바꾸면. 그럼 그곳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제일 편리합니다. 예, 프랑스 갖고 가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던 폰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거기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유심칩 바꿔서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예? 와이파이가 된다면 서울이나 파리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인터넷 세상인데, 와이파이 세상, 그게 바로 초연결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핸드폰에는 송트남이 그동안에 모든 짓거리가, 모든 범죄의 증거가 고스란히 있을 텐데, 그 증거들은 말이죠. 양날의 금입니다. 즉, 송트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즉, 송트남의 유력한 공범 마겠다가 수두룩할 텐데, 진짜로 송트남이 없애버렸다면은, 그러면 송트남은 반격을 못하니까 송트남한테 모든 것을 모조리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송트남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도 바로 그 핸드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트남은 절대로 그 핸드폰 안 버렸을 것 같고요. 오히려 USB 같은데 백업까지 해둬서 지만 아는 곳에 꼭꼭 숨겨놨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반격하도록 사용하겠죠. 예,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 공범들, 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공범들 공격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모남국은 말이죠. 3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지금. 예? 각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예? 이모남국 지 명의로 있는 통장에 있는 그 코인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 거 아니면 남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명의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걸로 추정될 뿐이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내 거 아니면 남의 겁니다. 예. 이모남국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코인도 이모남국 게 아니면 남의 거, 다른 사람 겁니다.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1번, 자네 통장에 있는 그 코인 자네 거냐? 이겁니다. 답이 yes라면은, 즉, 정말로 이모남국게 맞다면, 지 거라고 해서 지 걸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는. 그래서 네 거라면은, 그렇다면 자네는 말이죠. 후원금 사기질 한 거 아닙니까? 가난파리 해서 떨어진 운동화 쇼하고 말이죠. 라면 쇼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 사기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예, 사기라는 게 쏘가서 가난하다고 쏘가서 돈 낸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잖아. 엄청난 갑부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후원금 사기질로 고발해버려서 처단하고 사기친 금액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모남국이 통장에 있는 그게 이모남국 거래액이 맞다면 그러면 그거 도대체 네 돈으로 산 거냐 아니면 누가 그냥 준 거냐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만약 지 거라면은 네 돈으로 산 거라면은 그 돈 출처 밝혀야 되고요. 누가 그냥 준 거라면은 그거 뇌물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질문. 자네 통장에 있는 그 코인이 자네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남의 코인을 자네 통장을 통해서 세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게 명의신탁이고, 법률적으로 명의신탁이고, 별도로 요즘 유형과 저수지 아닙니까? 이모남국이 자네도 지금 별도로 특별 저수지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재미있습니다. 예, 흥미진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